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저희가 코로나 블루, 우울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가족 관계 유지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그레이스 상담센터의 문정아 집사님이십니다. 문정아 집사님은 학부와 석사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상담 전문가이시고요. 현재는 그레이스 상담센터에서 상담으로 또 생활훈련학교에서는 강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코로나 블루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이제 겪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을 도움을 받았는데요. 요새는 뭐 돌아서면 밥하고 하는 이제 그런 조어도 생길 정도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집에서 식구들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전염병 때문에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종류의 어떤 유형의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예, 가족이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지고 프랑스 같은 데선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7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간에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를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원인을 쭉 조사를 했더니 가장 높은 것이 가사노동 분담으로 갈등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이 가족 각자의 생활 습관이 다른데 함께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 여가 활동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많은 걸로 갈등이 있다. 네 번째는 육아, 돌봄을 가족이 어떻게 분담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크다 등등.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위생, 감염 예방 문제로 인한 갈등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그 어려움들을 주는 그 원인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간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원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심리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다 같이 겪은 일이기는 한데요. 장기간 계속되는 높은 수준의 긴장감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높은 수준의 긴장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그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주변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있으면 긴장을 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납니다.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당장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안전하다고 해도 이렇게 불황이 지속되면 우리 회사가 또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걱정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나도 모르는 새에 스트레스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심리적 에너지는 한 번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서는 가족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도 이 정도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다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역치일 때 스트레스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 정말 아내가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 한마디로도 나는 마음이 확 상하면서 감정 반응이 크게 훅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의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집단 안에서는 항상 갈등이 감정적인 충돌이 계속 일어날 확률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즉 우리들이 스트레스 쌓이면 전에는 친구 만나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나가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집이라는 그 안에서 계속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어 보내다 보면 서로 간에 건강한 심리적 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심리적 거리, 시간, 공간의 심리적 공간이 거리가 있어야 내가 편안함을 느낄 텐데 그것이 끊임없이 침범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매번 그것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갈등 상황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또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 보면 저거는 저렇게 고치면 좋을 텐데 왜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상대를 상처 주거나 비난하거나 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와주거나 조언을 하려는 의도로 말들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나를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면서 악의가 없고 선한 의도의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가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다 같이 있다 보면 갑자기 가사노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양육의 부담도 확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들이 있으면 새끼를 다 집에서 같이 먹으면서 집을 치우고 음식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들이 갑자기 배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인해서도 가족들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엔 평상시에 내가 정서적으로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부분이 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심리적인 안정거리를 확보할 수 없고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 보면 나의 취약한 상황에 있는 그 부분이 표면으로 불쑥불쑥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들어보니까 막연히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뭐 걱정도 원인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거리도 줄어들고, 심리적인 공간도 없고, 그리고 또 자꾸 같이 있다 보니까 고쳐주고 싶은 것도 눈에 띄고, 또 양육이나 어떤 가사 분담도 많이 늘어나고,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취약함도 있고, 그렇게 조금 분리해서 원인을 본다면 훨씬 더 조금 명쾌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례를 하나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집사님이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이도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집에 있어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남편이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이 상황이 계속되니까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돕는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일을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새끼 식사를 차리고 나면 다음 식사를 차려야 되고, 또 아이는 계속 자기만 봐달라고 보채고, 또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놀 수도 없고요. 또 다른 곳을 방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나 남편을 내보내고 제가 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마음대로 제가 어디 나가서 또 편안한 쉼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요즘은 계속 짜증이 나서 아이와 남편에게 불쑥불쑥 화를 내기도 하고 참기도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를 내면 남편은 왜 그러는지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일로 남편과 언쟁이 점점 늘고 있고 이제는 보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점점 제 눈치를 보면서 때는 더 쓰고 있어요.
제가 너무 모자란 사람 같이 느껴지다가 또 반대로 남편이 너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밉게만 보입니다. 너무 나만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합니다. 이런 사례를 주셨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례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들이 드셨어요? 그 사례를 적어주신 분이 계속 답답합니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이 참 상황이 답답하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저기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가 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겪을 때 아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다르더라도 다 비슷한 정서적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그렇다고 느끼는 것과 정말 상황이 그러한 것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영영 못 벗어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느끼는 것이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여기서 무기력한가를 물어볼 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같은 반응을 반복하면서 가다 보니 여기서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를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대화법입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한 그 사례에서 남편과의 소통만 잘 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자꾸 감정 폭발만 간헐적으로 하고 그리고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러는 내가 잘못했지로 네. 다시 돌아갔다가 네, 참으려고 맞아요. 하다 보니 네. 또 못하게 되면서 문제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을 대하는 이분의 태도도 보면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희생시키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건강한 소통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관점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라는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는데 내 배우자는 또는 내 아이는 이렇게 느꼈구나. 실망을 하고 기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네. 라는 것들, 상대의 감정을 우리가 수용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반대라면 비난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네가 잘못된 거니까 네가 고쳐야 돼라고 우리가 비난을 하겠죠. 근데 비난을 하는 것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과 수용을 한 뒤에는 우리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항상 소통에는 저는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과 내 바람을 존중하고 두 번째는 나와 소통하고 있는 상대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세 번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상황을 존중하는
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존중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두고 있다 보면 우리는 무례히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에게 아무리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가족에게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주고요. 끝까지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힘든 부분에서 고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지시를 하지 않고 요청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말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 요청을 하면 상대가 또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겠죠. 들어주기를 하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해 가면서 합의점을 찾으면 많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문제도 해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한 것을 서로 신뢰를 지키면서 이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건강,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 24시간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전 통계를 보면 부부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하루에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이 있는 부부라 그래도 한 90분 정도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대요. 한 1시간 반 정도. 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하게 되면 15시간 이상을 부부가 같이 지내게 된답니다. 엄청난 차이인데요. 매일 그 시간을 같이 보낸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어린이집을 안 가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도 똑같이 그 많은 시간을 가족에서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건강한 심리적 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계속 그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지시하게 되고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만듭니다. 주로 부모님이 아이를 지시하고 지적할 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공부를 24시간 할 수는 없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느라고 누워서 핸드폰을 볼 때 꼭 그때 엄마랑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공부 안 하고 논다고 막 꾸지람을 하고 이제 지적을 하신대요. 그러면 자기 방금까지 공부했는데 안 들으신대요. 변명한다고. 그리고 혼내고 나가시면 얘네들이 엄청 울어요. 상담소에 와서도 울어요. 막 울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 하는 얘기가 방에서 쉬어도 불안해요. 언제 들어와서 혼낼지 모르겠어요. 거실에 항상 재택근무하는 아빠가 거실에 계신데 거실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항상 그것이 또 불안하고 언제 뭘로 혼날지 모를 것 같이 긴장되고 두근두근해요. 집에 있을 때 항상 불안하고 힘들어요.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심리적인 안전한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아빠가 싫어요. 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 어떤 부모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예,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치를 잘 발휘하고 잘 쉬고 잘 먹고 잘 공부하고 건강하게 또 부모님과 좋은 관계이길 원하는데 그 상황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의도치 않게 부모님하고 갈등도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족끼리는 친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친밀감과 자율성이 동시에 같이 잘 커나가는 게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친밀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어떤 독립적인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이고, 그럴 때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더 적응적으로 잘 다룰 수 있다라고 연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만의 시공간을 어떤 땐 내가 지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줘야 되고, 또 내 배우자 또는 아이에게 또 독립적인 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정 집사님은 먼저 앞에 한 두 가지 효과적인 대화법하고 심리적 건강 거리두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특별히 잘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이제부터 좀 해봐야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인정하기, 수용하기 이런 거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인정과 수용이라는 그걸 한다라는 측면에서 혼자서 말 안 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꺼내서 말하면 될 텐데, 말해서 나를 알려주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집사님 대화법 얘기를 들으면서는 집에 가서 이런 무례히 행치 않는 선에서 요청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까이 거리에 있는 만큼 심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위축되는구나. 그래서 가족들 상대나 나나 어느 정도의 그런 심리적인 거리는 항상 좀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배움이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는데, 그래서 아까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네가 얘기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 사실은 제가 혼자 있을 때 공부 다 해요. 근데 저는 낮에는 집중이 잘 안 되고 밤에 열심히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낮에 보실 적에 좀 집중 안 하고 노는 것 같아 보여도 제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럴 때 너무 제가 또 놀고 있구나라고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러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은 얘가 얼마나 힘든지 계속 모를 거고, 이 아이는 계속 혼자서 소가리를 하면서 힘들어야 되고 관계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요청하고 소통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다루는 세 번째의 또 방법은 나 개인의 마음의 관리입니다. 이 마음 건강 관리는 내가 건강하면, 내 마음에 힘이 있으면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굉장히 그걸 잘 다루면서 갑니다. 근데 내가 상태가 좋지 않을 적에는 나는 그것을 계속 내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감정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를 내고 있으면 혼자서 그러고 있어도 옆에 있는 아이가 그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그 상태로 쉽게 들어가고, 또 배우자도 같은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 부정적인 걸 계속 나누면서 악순환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 내 건강한 상태의 영향을 또 내 배우자랑 아이가 받게 되면 또 선순환으로 상승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에서 중점을 두고 하나 봐야 될 것은 감정 폭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사례에서 쓰신 그 내용을 보면 참다가 못 견뎌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아이한테 남편한테 그것을 표현을 하고 후회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마다 특정 상황에서 쉽게 감정 폭발을 하는 사람과 좀 덜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에 자율신경 반응의 강도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특정 트리거라 그러거든요.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가 수십 년에 걸쳐서 몸에 배서 익숙하게 익혀져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반복될 때 그것을 짜증이나 화로 감정이 훅 올라오는 걸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일정 퍼센트가 있으세요. 본인들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거의 자동화돼서 굉장히 빨리 강한 강도로 감정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어떤 식으로 외부로 뿜어내느냐가 또 수십 년에 걸쳐 몸에 밴 방식으로 그거를 아무 깊은 생각 없이 자동화돼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것만 잘 다룰 수 있어도 가정 내에서 감정적으로 서로 막 부정적인 상승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초기에 굉장히 진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혹시 그런 경향성이 나한테 있고 요즘 자주 짜증이나 화 같은 게 올라와서 힘들다 하는 분한테 제가 90초간 시계 보기라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초침이 있는 시계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초침 있는 시계를 거실이나 부엌,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데 걸어두셔도 좋고요. 탁상 시계를 두셔도 좋고요. 이렇게 저같이 시계를 차셔도 좋습니다. 90초간 시계 보기를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 연구에 이런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는 어떤 외부 자극, 트리거가 들어와서 그것이 쭉 연결돼서 한 바퀴를 휙 도는데 그러니까 뉴로피지올로지칼이라는 말을 써요. 신경생리학적으로 얘가 한 바퀴를 도는데 90초가 걸린대요. 90초.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무엇인가의 부정적인 반응을 자동화해서 하지 말고 그동안 딱 시작되는구나. 내가 벌써 부글부글이 올라오는구나 하면 시계를 초침을 90초 동안 보라는 얘기죠. 초침이 90초 동안 쫙 도는 것을 집중해서 보면 얘가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만약에 뭐가 아직도 내가 좀 힘들다고 할 때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연습해야 될 건 저는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건데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흥분을 한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라는 상태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심장이 막 빨리 뛰는 상황이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뛸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으로 우리 몸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 몸을. 그래서 90초를 보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호흡도 천천히 하면서 이것을 한 3분을 갈 수 있다면 그 3분 후에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3분 동안 하고 나서는 내가 계속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짜증내고 화낼까? 그죠? 아니면 아니지, 이것이 더 우리 관계가 나아지지도 않고 서로 마음에 상처만 주고 매번 안 좋게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할까? 그렇죠.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감정을 푹푹 크게 주변에게 뿜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시계 보기 90초간, 그 다음에 천천히 호흡하기 3분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상황에 끌려갈 건지 상황을 통제할 건지를 내가 결단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 가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의 유턴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동안 쭉 항상 이렇게 왔어요. 자극이 온다, 짜증낸다, 화난다. 근데 그것을 내가 돌리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코로나로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게 훈련이 된다면 굉장히 나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될 거고 부모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배워서 아이들도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건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 상대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같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아이한테 교육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아이랑 씨름을 하는 거야. 아내는 본인이 생각한 옳은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아내의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데 남편이 화가 버럭 납니다. 날 무시해? 가장의 권위를 무시해? 그러면 남편은 이것은 나를 무시한 아내 잘못이다. 또는 이 문제를 처음에 일으킨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느끼는 남편의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자녀 양육에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지로 접근해야 될 것을 나를 무시해 버럭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갈등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재를 알아야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긍휼하게 대하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긍휼하게 대한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나는 잘났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렇게 제대로 잘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훈련하고 있는 거야 라고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긍휼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옆에 있는 불완전한 내 배우자와 아이를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듯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가족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건강 지키기에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울감에 빠져 있을 적에는 혼자 일어나기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지. 내가 이런 존재이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내 가족이 이렇게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이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우정 집사님은 어때요? 3번 들으시면서 제가 아까 그 천천히 호흡하기 할 적에 옆에서 바로 호흡을 따라 하시던데. 네. 네. 저도 뭐 상식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게 왜 아이들이 막 어질러 놨을 때 어릴 때 아이들 많이 키울 때 이제 폭발하기 전에 뭐 이렇게 손을 10번 쥐었다 폈다 하라는 둥, 그 자리를 피하라는 둥 그런 식의 이제 이완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시계를 딱 보고 거기서 1분 30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숨을 크게 쉬기 이렇게 해서 생각의 유턴하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게 이제 시계와 그걸 연관시켜서 좀 더 이렇게 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옆에서 연습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시계와 연관해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내가 어떤 그 생각에 화가 날 때 그 번지수를 좀 잘 찾아라. 이렇게 남 탓, 아이 탓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좀 쏟아놓고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저는 이렇게 조금 잘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걸 제가 아는데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굉장히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잘하고 싶은데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지고 불행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저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굉장히 큰 훈련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무기력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지에 문제 해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우리가 주변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나와 내 가정에 서 우리가 주고받는 많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저희가 5년 뒤, 10년 뒤를 돌아봤을 때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들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명쾌하게 우리 문정아 집사님께서 그 가족 관계에 대한 전문가답게 이론과 그리고 잘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들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와 또 함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체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불안에 대한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